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트랙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CEO와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흔히 근로자를 떠오르게 하는데 굳이 중소기업 대표가 알아야 하나 싶겠지만 법인의 이익금 환원 시 대표나 그 가족에게 환원되는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4대 보험의 부과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건 사회보험을 말하는 건데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로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장기 요양보험이 있지만 건강보험에 부수된 항목이라 5대 보험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CEO는 통상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는데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사업장이나 직장 모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자의 사용자, 즉 오너 CEO도 사업장 가입자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이미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공장장 역할을 겸하고 있다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중소기업 오너 CEO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을 가입하고 있어 오늘은 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오너 CEO의 경우 보험료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 월액에 부과되며 건강보험의 경우는 보수월액에 부과되는 보험료와 소득월액에 부과되는 보험료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기준소득 월액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차감한 총급여액과 개념이 매우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결국 연봉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을 의미하며 연 2천만 원이 넘는 부분부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 퇴직금과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험료율을 확인해보면 국민연금은 총 9%로 CEO 4.5%, 법인 4.5%, 즉 절반씩 부담을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2023년 기준 각각 7.09%씩 부과되며 그 건강보험료에서 12.81%가 장기 요양보험료로 부과가 되니 총 7.998%가 됩니다. 단 보수월액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CEO와 법인이 절반씩 부담을 하지만 소득월액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CEO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험료 등의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나이 한도는 18세부터 60세까지고 보험료 한도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하한 월 31,500원, 상한 월 497,700원으로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면 하한 35만원, 상한 553만원입니다. 이 또한 2023년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월 59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을 알아보면 보수월액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하한 월 19,780원, 상한 월 782만 2,560원으로 보수월액으로 보면 월 1억 1천만 원대까지 건강보험료가 계속 상승 부과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하한은 없으며 상한은 월 391만 1,280원으로 소득월액으로 보면 월 5,500만 원대까지 계속 상승 부과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 CEO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총 급여액이 6,600만 원이 넘으면 더 이상 보험료가 오르지 않으며 60세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입 보험료에 비례해 보상이 되는 부분이지만 건강보험은 총 급여액 13억 원대까지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고 나이 제한도 없으며 대부분 보수 외에 이자나 배당 등 소득이 있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CEO는 회사의 오너이면서 CEO이기 때문에 회사와 CEO가 반반 부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부담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봉을 어느 정도 올리다 보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50%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익금 환원 얘기를 할 때 건강보험 부과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어떻게 소득을 분산하는 게 효율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분산은 CEO 본인 소득을 분산하는 경우와
가족에게 소득을 분산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EO 본인 소득을 분산하는 경우는 보수월액에 해당되는 총급여액, 즉 연봉을 보통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설정을 하고 소득월액 부분은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배당을 2천만 원 이하로 받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퇴직금과 양도소득으로 소득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이나 취득가액을 제외한 것으로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영업권이나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자기주식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에게 소득을 분산하는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에 따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면 분산된 소득은 소득월액 기준에 맞춰 판단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나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인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소득이 발생함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물론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까지 부과하게 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아보면 첫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사업자 미등록일 경우는 연 500만 원 이하도 소득이 없는 걸로 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금액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둘째, 이자, 배당, 연금, 사업 등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 시에 셋째,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시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에서 9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입니다. 결국 주택을 기준으로 본다면 기준시가 15억이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이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이익금 환원 시 주요 소득의 종류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소득으로 소득월액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업권과 특허권은 기타 소득으로 소득월액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매각금액 중 60%의 필요경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월액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섯 번째, 피부양자 판단 시 소득요건 외에 재산요건도 존재하므로 부동산을 보유한 가족에게 소득을 분산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중소기업 CEO의 이익금 환원 시 4대 보험,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실질적인 법인의 이익금 환원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